똑같이 저희 외할머니 이야기예요. 저희 외할머니 이야기.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엄마한테 들었던 얘기예요. 저희 엄마 역시도 저희 외할머니가 갑자기 이제 엄마 어렸을 때라고 그랬나? 아무튼 외할머니가 갑자기 주무시다 돌아가셨대요. 한 번은. 그래가지고 이제 막 집안 어른이 돌아가시고 막 들으니까 할머니 형제분들이나 엄마 이제 삼촌이나 이모들 다 형제들도 난리가 났겠죠. 아무래도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저희 엄마가 이제 할머니한테 들었던 얘기, 그리고 저도 할머니한테 또 따로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래 할머니가 이제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그 이야기. 이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저승길을 가셨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 사례들도 있잖아요. 저희 할머니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저 역시 이제 할머니 살아계실 때 할머니한테도 재차 확인하듯이 얘기도 들었고, 저희 엄마한테도 얘기를 들었어요. 또 말 발음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 왜 할머니 얘기하려고 그러는가 봐요. 우선은 제가 차근차근 천천히 얘기해 드릴게요. 아무래도 돌아가신 외할머니 얘기하려고 하니까 좀 제가 말이 자꾸 바뀌고 좀 이상하네요, 기분이. 이제 지금 돌아가셨지만 예전에 살아생전에 이제 저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해 준 것도 있고, 저희 엄마한테서 또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그래 우리 할머니가 한 40대쯤이었을 거예요. 그 얘기했을 때는. 아무튼 할머니도 젊어서 제 나이 또래인가? 아무튼 그때 할머니도 젊었을 때 돌아가셨던 적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집안 어른들이랑 막 다 이제 아무래도 상 치르니까 장례하고 이제 염하고 병풍이라고 그러잖아요. 병풍 뒤에 이제 할머니 염해가지고 다 이제 묶어서 관에까지 이제 관자까지 할머니 이제 다 해서 병풍 뒤에 있고 이제 상을 치르고 있는데, 그리고 그 치르고 있는데부터 이제 할머니가 경험했는 이야기를 이제 이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좀 이야기가 전개될 거예요. 제가 뭐 어떻게 딱 영화처럼 막 찍어서 이렇게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실력 없는 이 손글씨 우리 아들 크레파스 갖고 그림도 좀 그렸어요. 이제 이야기 해드릴게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저희 할머니가 이제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때 상황이. 그래 할머니가 주무시고 있는데 밖에서 웬 남자 목소리가 밖에서 할머니 이름을 3번을 부르더래요. 만약에 뭐 0이라면 저희 할머니가 서씨였으니까 서영희 뭐 3번으로 그렇게 부르더래요. 그러니까 서영희 뭐 이렇게 3번을 부르더래요. 그 할머니가 잠결에 이제 그 할머니 상황에서는 잠결에 이름을 부르니까 누구세요? 하면서 문을 이렇게 열었대요. 문을 열었는데 남자 3분이 딱 서 있더래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 3분은. 그래야 제가 그 이야기의 전개로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검은 갓을 쓴 남자 한 분이 가운데에 계시고, 옆에 이제 상투인데 상투 머리 위에 비녀처럼 이렇게 꽂은 그런 남자분하고 이렇게 남자 3분이 할머니 방문 앞에 서 있더래요. 그래가 할머니가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못 그리는 그림이지. 그래 할머니가 누구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길을 나서야 되니까 따라 나설 준비를 해라 그러더래요. 그래 할머니가 무슨 소리냐니까 이제 갈 때가 됐다고. 가자마자 할머니가 막 어떻게 뭔 소리 하냐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할머니 양쪽 팔을 양쪽으로 이제 건장한 남자 둘이서 할머니 팔을 이제 깍지 끼듯이 번쩍 들더래요. 할머니가 도망 못 가게. 그렇게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저희 할머니도 그 비녀같이 꽂은 남자 2분이라고 이 가슴사 이분이 저승사자였나봐요. 이렇게 이런 상황으로 저희 할머니를 보상하듯이 양쪽에서 이렇게 탁 거의 발이 뜰 정도로 이렇게 번쩍 들어서 할머니가 끌려가다시피 갔대요. 그리고 막 할머니가 뭐 울고 그런 것도 없고 이제 가는 거 뭐 자식들한테도 나이도 젊은데 어떻게 그런
전혀 대화도 한마디 대화도 안 하고 그냥 갈 때가 됐으니 뭐 이승에 뭐 정이랑 두지 말고 그냥 가세 가면서 계속 가기만 가더래요. 그래 할머니 거의 끌려가다시피 가기 시작했대요. 그래 조금 뭐 방문해서 나서서 조금 걸으니까 뭐 산길이 나오고 또 조금 걸으니까 뭐 산길 나오고 좀 더 걷기 시작하니까 뭐 푸른 잔디처럼 이래 나오는데 그 잔디가 마치 길이를 다 재는 것처럼 발목에 잔디 센지를 다 막 길이 째나는 것처럼 가지런한 잔디 숲에 외길인데 그쪽으로도 할머니가 이제 가셨대요. 그렇게 한참 걷다 보니까 강이 나오더래요. 강이. 그래 그 강 있는 데로 가서 할머니가 강에서 이제 또 다시 이제 이렇게 배를 탔대요. 나무 통통배 같이 이래 할머니 이래 갔는데 그 강을 좀 이래 한참 이래 가다가 가다 보니까 진짜 이제 뭐 돌산 같이 생긴 멀리 이래 돌산 같이 된 그렇게 동굴식으로 보이고 그 외나무 길처럼 아주 좁은 이렇게 길이 그 동굴 길까지 그렇게 연결되는데 그 외길을 이렇게 한 줄로 할머니를 가운데 두시고 남자분들이 이래 있고 그 가슴 저승사자는 그 동굴 입구까지 가서 할머니 오는 걸 기다려서 길을 안내해드리더래요. 그리고 그 다리 외나무 이 다리 길에 이것도 다 돌이더래요. 그 이 가는 길에 밑에는 양쪽에서 엄청 심하게 흘러내리는 폭포처럼 강물이 엄청 세게 밑으로 막 내려찍더래요. 물이. 그런 물을 건너고 이제 동굴 안에 들어가니까 온통 동굴이더래요. 온통 동굴인데 밑에 이제 길도 동굴 돌 기둥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 발을 헛디디면 밑에 이제 그 돌 기둥 사이에 발이 쑥 들어갈 정도로 돌로 이래 길이 이래 터져 있고 돌로 감옥처럼 돌 감옥이 양쪽에 이래 돼 있고 그래 이거는 표현이 여러분 저기 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둥근지 네모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돌 기둥 다리식으로 밑에 길이 이래 돼 있고 양쪽으로 사람이 못 나오게 사람들이 거기 새카맣게 있더래요. 새카맣게. 그래서 막 손을 뻗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외치는 사람이 엄청 많았대요. 양쪽 밑에도 그렇고 위에도 그렇고 옆으로 양옆으로 사람들이 팔 뻗어가면서 막 마치 손 닿아서 막 잡아당길 같이 그렇고 이 돌 기둥 다리 밑에도 막 돌기둥처럼 벌겋게 불기둥으로 나오는 거 아무도 시끄럽더래요. 여기는 막 살려주세요 비명소리도 이러고 정신 하나도 없어. 진짜 무서워할 적이도 없고 발걸음 때리는 잘못하면 옆에서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잡혀갈 거도 하고. 수리 마수리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수리 전설의 고향이나 이런 데 보면 염라대왕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산한 진짜 이렇게 머리에 가시 안에는 붓을 주근주근 달리는 그런 모자에 수염이 엄청 길었다 하더라고요. 수염이 하얀 수염이 엄청 길고 눈썹도 막 이렇게 진짜 도사들처럼 눈썹도 길고 옆에 양옆에 선녀라고 그래야 되겠죠. 선녀분들이 큰 부채를 들고 있고 커다란 돌 책상에 커다란 책자가 펴져 있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 그 앞에 딱 서 있으니까 할머니한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어느 누구의 자손 누구의 뭐 누구냐 이러면서 묻더래요. 근데 할머니가 들어보니까 이름은 맞는데 누구의 자손은 아닙니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다시 한번 묻겠다. 너는 누구의 자손 누구의 몇째 누구 아니냐 이름 묻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이름은 같은데 그 동네에 가서 저기 하는데 그
누구의 자손은 아니다. 나는 뭐뭐뭐의 자손이다. 할머니가 그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책자를 다시 한번 쭉 훑어보더니 저승사자한테 또 실수했냐고, 또 너희들 또 실수했냐고, 엄청 무서워, 어마무서워요. 또 실수했냐고. 그러더니 그래 이제 그 할머니가 사시던 그 동네에 할머니하고 이름이 똑같은 할머니가 또 계셨대요. 그래 그 이름이 똑같은 할머니가 계셨는데 저승사자가 그 할머니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착각해서 저희 할머니를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저 할머니는 아직까지 젊은 적이었고 그 데려가신 분은 정말 명이 다 돼서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요. 막 저승사자 이제 한테 막 염라대왕이 막 야단치더래요. 너 또 실수했냐고, 또 이런 사고를 쳤냐고, 얼른 다시 할머니 이제 보내고 제대로 다시 저기 하라면서, 아직 이 사람은 몇 년은 더 저기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저기 하면 어떡해, 아직 할 일도 많고 저기 하는데 감독님께서 막 야단치더래요. 하면서 저희 할머니한테 너는 이 길로 저기 하니까 지금 오늘 이렇게 하는 이거를 너는 저기 하되 남은 기간은 좋은 일 많이 하고 자식들 자손들 잘 돌봐주고 너무 먹만큼 살다가 다시 오너라 하면서 보내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저희 할머니가 거기서 큰절을 올렸대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할머니가 막 무서워 막 저기 하니까 거기서 안도해주고 그렇게 울었대요. 울면서. 그러니까 저승사자 이제 할머니를 모시고 갈 때는 3명이 남자 3명이 갔는데 가실 때는 그 갓쓴 그 저승사자 이제 한마디 대빵인가 봐요. 그래서 그분이 그 다시 이제 나왔던 그 돌 기둥인데도 그 외길 돌다리인데 밑에 물이 막 엄청나게 쏟아졌다 그랬잖아요. 그쪽으로 이제 할머니하고 이제 할머니 데려갈 때는 앞뒤로 해가 할머니를 가운데에서 데려가셨는데 갈 때는 할머니를 앞장서게 하고 뒤에 저승사자가 이제 같이 가는 처럼 그러더니 할머니 그 외나무인 데서 할머니를 확 밀어버리더래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돌 다리 그 외 다리를 건너는데 그거 건너는데도 무서운데 뒤에서 할머니를 갑자기 잘 가시오 하면서 확 밀어버리더래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그 떨어지면서 소리 질렀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 뭐 소리 질러가지고 살고 싶어 너무 무서운 거 물 기둥을 떨어지니까 살려고 소리 지르고 막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저승에서 이승으로 떨어지는 길이었나 봐요. 할머니 얘기에서는. 그래가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는데 소리가 안 나오고 너무 답답하고 숨 막히고 너무 괴로워서 막 소리 내는데 소리가 안 나오더래요. 근데 그 상황에 이제 병풍 있는데 이제 상 다 치우고 사람들 친척들 이제 이웃들 와가지고 장례 치르는데 와서 막 저기 하잖아요. 원래 장례식장에 막 시끌벅적 하듯이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작은 할머니 동생분들 작은 할아버지가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더래요. 뭐 이상하다 뭐 이건 뭔 소리가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옆에 이제 엄마나 이제 삼촌들도 있었겠죠. 그냥 전부들 같이 계시던 분들도 뭔 저기 하냐 하면서 계속 이상한 저기가 또 병풍 뒤에서 이상한 소리 난다 혹시나 싶어가 그것도 관짝 이제 열어서 보니까 할머니 발가락이 이렇게 이렇게 사람을 미라처럼 꼭꼭 묶어놓잖아요. 아무래도 그 이제 다 저기 해놨는데 발가락이 움직이시더래요. 손가락도 이래 움직이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막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뭐 그러니까 막 하더래요. 하는데 막 전부 다 놀래가 이제 입안에 막 구멍 다 막는다 하더라고요. 제가 요만한 구멍 다 막는데 입이랑 막 있는데 막 쌀 같은 것도 뭐 마지막 저승밥인지 먼저 입에도 쌀 넣고 구멍 다 막는다. 그 손으로 막 빼고 근데 문건 끄는 가위로 바로 이렇게 자르지를 못한다 하더라고요. 그래 우선 할머니 숨을 쉬어야 되니까 구멍 막은 거 다 이제 막 우선 입이랑 이제 코를 막는 거 빼고 그 묶어놓은 거는 일일이 손으로 또 다 풀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 다 풀고 들어가니까 할머니가 막 토하듯이 막 숨 몰아쉬니까 왜 나를 이게 벌써 일어나냐면서 할머니 너무 하거든. 내가 지금 저승길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해도 이런 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내가 염라대왕도 만나고 왔고 저승사자도 봤고 이제 그런 얘기를 엄마한테 하셨대요. 그래 그 얘기하고 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할머니한테 해서 할머니 진짜 저승사자 진짜 전설의 고향 나는 걸 가쓰고 그런 거 할머니가 그래 하면서 그 이제 단지 그 저승사자가 전설의 고향이 있는 데는 한 명이 오는데 할머니 오셨는데 세 명이 왔더래요. 세 명이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설의 고향처럼 갔은 분은 딱 한 분이고 나머지 옆에는 이제 옛날 그 한복 이제 남자들 왜 보면 한복에 머리 이마에 이래 두건식으로 하고 상투에 단지 조금 틀리게 상투에 검은 비녀가 이렇게 꽂혀 있더래요. 길게 검은 비녀가 이렇게 딱 꽂혀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남자 둘이가 할머니를 이렇게 양쪽 팔을 이렇게 보상하듯이 이렇게 끌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신기했죠.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그러고 나서 87살인가? 제가 지금은 우리 우주만 지금 내가 집에서 저기 이제 우리 큰아들이 지금 23살이에요. 그냥 엄마가 유튜브 하고 또 아빠가 이제 사업 망하고 다시 이런 막 저기 하는 게 그게 싫다고 창피하다고 방송에서 존재감을 아예 밝히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 우리 큰아들 놓고 큰아들이 그때 한 4살 때였나? 4살 때였나? 4살 때였나 3살 때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때 이제 마지막 이제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할머니가 좀 편하게 돌아가시지 못했어요. 좀 아프게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나이 드시고 그래 마지막 돌아가시긴 마지막 저기에는 할아버지가 할머니 이제 데리러 왔다 그 얘기를 엄마한테 했대요. 할아버지가 얼마 안 있다가 할머니 데리러 올 거라고 그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담배 한 대 딱 피면서 좀 있으면 조금만 기다려라 데리러 올게 하면서 그 말을 하시더래요. 근데 그 말을 엄마가 또 뭔 소리 하냐면서 막 그랬는데 그 말하고 한 몇 달 안 있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 이 얘기도 제가 듣고 참 신기했던 게 그때 할머니가 되게 와 그런 정말 저승사자가 있구나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직접 왜 저승사자는 직접 보지 못하고 그냥 왜 전설의 고향이나 이런 식으로 알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저승사자를 뭐 그렇게 같은 저승사자는 못 봤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5살 때였을 거예요. 5살 때. 그때 이제 아파트 이제 주공 아파트 살았었어요. 그때 아파트 2층에서 살고 있는데 새벽에 갑자기 우리 아들내미가 갑자기 방에 막 뛰쳐들어오는 거야. 이제 그때 다시 이제 따로 아들은 이제 그때 일찍 방 이제 따로 저기 있는데 아들이 막 울면서 막 쫓아들어와요. 엄마 무서워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2층인데 그 우리 아들 방 이제 보면 설명 말로 다 줘야 애 방에 창문이 여기 있으면 여기 침대 왜 창문이 이래 있으면 아들 침대가 바로 창문 밑에 이래 있었거든요. 여기 책상 있고 책상에 이래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애가 자고 있는데 바깥에 이제 아파트 그 가로등 있잖아요. 주황색 가로등불이 여기에 환하게 보여서 애가 이래 자도 방이 주황색 빛으로 환했거든요. 그 방이 그 작은 방이 그렇게 방에 불빛이 들어왔는데 애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요 창문에 이렇게 비치듯이 새카만 가슴 아저씨가 이렇게 창문 옆으로 해가지고 자기 침대에 있는 쪽으로 이쪽에 아저씨가 이렇게 지나가더래요. 그래 그 5살이 표현하는 게 어떻게 했냐면 엄마 모자 이렇게 모자 커다란 모자 검정색 커다란 모자 쓴 아저씨가 검정색 옷 입고 검정색 치마 입었다 그랬어요. 원피스 치마. 애 눈에는 그게 한복으로 하면 원피스 치마처럼 그렇게 같은 아저씨가 창문에 이렇게 지나가더래요. 그래가 엄마 무서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 그 얘기 되니까 저도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어머 우리 아들도 이런 게 보이나? 이게 뭐 이제 뭐 저나 저희 언니한테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물려서 애들한테까지 그런 게 보이나? 반면에 애들이 이제 5살 때까지는
영적으로 이제 어른들 할머니 얘기 들었을 때 5살까지는 애들이 영적으로 눈이 엄청 깨끗하대요. 우리 어른들처럼 탁한 눈이 아니라 하나 떼묻지 않은 그런 이제 뭐 영혼 자체가 깨끗하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들이 그때는 영한 눈이 아니라 너무 심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에 애들 눈에 보일 수가 있대요. 근데 우리 아들이 큰아들이 그렇게 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섭다고 그 방에서 그 후로부터 같이 잤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아들이 바닥한 그거 있고 그날 오후에 바로 옆동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거기 난리치고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옆동에 할머니 데리러 간 저승사자가 아들 방으로 해서 이렇게 지나갔었나 봐요. 그래 그런 상황 이제 듣고 뭔가 아 진짜 좀 신기했죠. 신기했고 이게 애들한테까지 그래 가는 것도 신기했고 그렇게 우리 할머니가 한번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 아무튼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 또 열심히 생각해서 기억나면 또 영상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1시 28분이에요 여러분. 자야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이리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